내가 좋아하는 배용준 씨가 태어난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한다든지, 한국에서 만들었으니까 이 핸드폰은 좋을 거야 라는 밸류까지 확장이 되게 되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대단히 큰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다. 또한 음악이나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은 해외 진출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뭐 우리가 헬로키티나 그 미키마우스 같은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가 되겠죠. 우리나라도 둘리 캐릭터가 굉장히 오랫동안, 둘리가 얼마 전에 그 성인이 지났나요? 30살이 지났나요? 아마 그랬죠. 그래서 그 명예 그 주민등록증도 받았고, 이제 그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파괴력인 것 같아요. 요즘 뭐 둘리 미장원도 있고 그렇던데.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같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매력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세계 경제의 평균 성장률 대비 문화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성장률이 높고요. 국내에선 특히나 거의 4배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죠. 제너럴 일렉트릭스나 엑선 모바일 같은 회사의, 월마트 같은 회사의 매출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들 기업과 비슷한, 실제로 그러나 어떠한 부동산이나 기계장치도 갖고 있지 않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실제 기업 가치는 기존 사업의 평균 기업 가치보다는 훨씬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특정 국가 또는 시장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이 필요해요. 내가 그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키 석세스 팩터라는 것이 있겠고요. 이 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키 밸류 드라이버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내가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소비하겠다. 쉽게 말하면 영화를 한 편 보겠다, CD를 하나 사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야 됩니다. 경제적인 안정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안정도 마찬가지겠죠. 품격을 추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뭐 서울여대 정도는 나와야 내가 품격을 추구를 하게 되는 예가 맞겠죠. 상당한 선행 투자가 필요합니다. 영화 한 편, 음악 한 곡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고, 실제 만들어지는 영화의 성공 확률이나 대박의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각 역할별의 콜래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성공을 만들어낸다. 그 성공의 사례들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조금 우리가 익숙한 표현을 써보도록 하죠. 해리포터는 처음에 소설로 제작이 돼서 영화, 게임, 뭐 캐릭터 사업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지난 9년 동안에 해리포터 소설부터 영화로 발생된 매출이 약 460조 정도 된다 할 정도로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파괴력은 뭐 대단히 크죠. 그리고 이게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뭐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유사한데요. 코마케팅, 코프로덕션의 사례입니다. 매트릭스 릴로디드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애니메이션, 매트릭스 4, 게임 같은 것들이 동시에 출시가 돼요. 영화를 본 사람이 동시기에 출시가 된 뭐 휴대전화를 사게 되거나 애니메이션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좋은 성공 사례가 됐었고요. 세 번째는 브랜드를 활용한 사업 영역에 다각화입니다. ESPN이라는 스포츠 채널로 아주 분명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결국 ESPN 네트워크를 통해서 매거진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ESPN 존이라고 그 주로 남자들이 뭐 많이 가지만 펍에 큰 대형 스크린으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게 해주는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죠. ESPN.com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 해당되는 야구 선수라든지 축구 선수의 과거 경력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라디오 중계까지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활용한 사업의 다각화 사례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 번째 사례는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이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요즘 대단히 고민하고 있는 시너지 사례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시너지 사례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데 다른 산업 영역에서도 시너지라는 것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회사들이 또는 밸류체인을 통합했을 때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것이 코스트 절감이죠. 수익성이 당연히 좋아지게 됩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그것보다는 좀 더 다르게 단순히 코스트를 절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여주게 됩니다. 엠넷 미디어라는 회사가 출범하기 전에 5개의 엔터티가 있었습니다. 방송사업이 있었고요. 공연, 음반 기획 유통, 포털, 연예 매니지먼트가 있었죠. 당시에 각각의 개별 기업의 매출 총합이 630억입니다. 올해 저희의 매출 목표가 1,400억이 되는 거죠. 2배가 커지는데 비용이 주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도대체 무엇이 약 800억 정도의 부가밸류를 만드느냐. 이건 뒤에서 저희가 사례를 좀 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성공적인 기업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4가지로 요약을 하고 싶어요. 철학, 열정, 문화, 인재. 철학이라고 하면 한 회사의 비전입니다. 엠넷이 우리나라 음악업계의 선순환고리를 만들겠다.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해외로 가져가겠다. 라는 비전과 분명한 철학이 있다면 그 과정에 필요한 투자라든지 자금들이 당연히 집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문화, 요즘 그 많이 인용이 되는 회사의 운영 스타일, 의사결정의 프로세스, 사람끼리 만나서 대화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스타일